안녕하세요. 다리쌤입니다. 9월 모의고사 우리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제 시험 보셨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 9월 5일 기준 수능까지 딱 70일, 이렇게? 70일 10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10주 동안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몇 가지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순서는요, 첫 번째, 어제 시행됐거든요. 구모 너무 쉬웠죠. 그래서 이렇게 구모가 쉬울 때 수능은 과연 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10주 남았으니까 이 10주 동안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가장 최적의 공부가 될지,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문학 영역별로 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공부 가이드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올해 초에 올해 수능은 정말 경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수능 수업 하시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파트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제법이 사실은 번갈아 출제되고 있던 이 경향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 올해는 경제가 나올지 법이 나올지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분석 방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올해 수능을 앞두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쉬웠던 구모 수능도 과연 쉬울까? 제가 여기다 이제 화면에 띄워놓을 텐데요. 최근 이제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요. 이번만큼 올해 구모 같은 경우에 여러 사이트에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작 1컷 98, 언맥 1컷 96 보통 이렇게 지금 뜨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요만큼 구모가 쉬웠던 애가 최근에 2021년 있었습니다. 2021년 시행되었던 구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시행되었던 구모, 이렇게 두 해를 꼽을 수가 있더라고요. 꼽았는데 2021년도 시행되었을 때 구모 1컷이 화작은 무려 100. 1컷이 100이야.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야. 그래서 1컷 100, 그 다음에 언맥이 좀 이제 97 나왔던 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해에 수능 1컷은 86, 84였습니다. 참고로 이해 육모가 1컷이 89, 화작 89, 언맥 86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육모 좀 어렵게 나오고 구모 좀 쉽게 나오고 요 사이 난이도를 가지고 수능 출제한다 라고 흔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1년도 기준으로 구모가 굉장히 쉽게 나왔을 때 구모 너무 쉽네? 수능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가 봐 했는데 웬걸 6월 평가원 기출보다도 수능이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8년 시행에 또 시험이 있는데요. 2018년도 구모 같은 경우에도 1컷이 97점. 이때는 이제 화작 언맥으로 나뉘지 않았던 선택형 수능이 아니던 해입니다. 1컷 기준이 97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만큼 정말 구모가 쉽게 나왔다 했던 해인데요. 그 해의 수능을 보게 되면은 수능 1컷이 84점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수능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그해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1컷이 91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9일, 그 다음에 9월 97, 그리고 수능에선 84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1 같은 경우에도 6월 8986, 그 다음에 9월 197, 그리고 수능 가가지고 8684로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두 해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24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도 구모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럼 올해 수능 별로 어렵지 않을 건가 봐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올해 6평 때는 또 등급컷이 낮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6평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수능에 출제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구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어려우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혼란스럽진 않습니다. 내가 특히 그래 여전히 난 여기를 틀리고 있네. 내가 여기가 조금 더 약했지. 나의 약점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 그래서 지금 수능 몇 달 안 남았는데 점수가 이게 뭐야? 하면서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공부해야 될 방향성은 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처럼 쉬워버리게 되면은 요게 내 실력인지 뽀록인지 지금 앞으로 10주 남았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 방향의 방향성을 구모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육모의 기준을 잡으시고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지문 구성 패턴, 출제 방향, 그 다음에 뭐 선지 구성 원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거기에다 집중을 하셔서, 왜냐면 거기에 좀 더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잖아요. 육모 역시도 올해 수능을 알려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기준점을 두고 앞으로 10주 동안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능 10주 남은 이 시점에 70일 동안 어떻게 국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일단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쯤에 질문을 하는 질문이 뭐냐, 쌤 사설을 얼마나 풀어야 돼요? 지금 10주 남았는데 기출 봐야 돼요? 요 얘기를 이제 진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저의 추천은 사설 모의고사랑 그 다음 평가원 기출의 공부 비중을 5대5로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내가 뭐 모고를 2세트를 풀 거야 라고 하면은 사설 모고 한 세트, 아니면 그 다음 평가원 모고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좀 분배해서 공부 분량을 사설 기출이랑 평가원 기출이랑 5대5 비중으로 좀 삼고, 나의 어떤 공부 계획에 맞춰서 난 국어 진짜 빡세게 해야 돼 하면 이제 뭐 분량을 더 늘리셔야 될 것이고요. 나는 국어 이제 감유지용이야, 나머지 뭐 수학이나 과탐이나 서탐이나 다른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돼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느슨하게 양을 잡으시면 되겠죠. 어쨌든 비중을 이제 사설 모고, 평가원 모고를 5대5 비중으로 좀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설 모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하기 위한 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기준은 평가원 기출입니다. 뭐니 해도 평가원 기출인데, 지금 고3 혹은 재수, 삼수, N수 친구들이 수능 10주 남은 상태에서 평가원 기출 최근 5개년 무조건 이제 못해도 두세 번은 돌렸을 테고요. 3번 안 돌린 친구도 있겠지만 한 두세 번은 돌렸을 테고요. N수로 갈수록 지겨워. 기출 지겨워. 이제 더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풀어도 내 실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신선한 지문에 신선한 문제를 풀면서 시간 안배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설 모고는 이제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평가원 기출은 이제 뭘 보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 평가원 기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평가원 볼 필요 없어, 지긋지긋해하고 앞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면 수능 가서 오히려 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겹고 지겨울지언정 평가원 기출은 수능 전날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내 피를 평가원에 체화시켜서 평가원 DNA로 내 피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 그래서 평가원을 이렇게 몸에 착 붙이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10주 동안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겹고 지겹더라도 또 보시고요. 저는 평가원 기출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수업할 내용, 그 전에 몰랐었는데 이런 내용이 또 있었냐 하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좀 더 찾아봐야지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기출 좀 꼼꼼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죠. 뭐 선택형 수능이라든지, 옛날엔 긴 지문이 나왔다가 뭐 복합 지문이 나왔다가 좀 이제 출제 기조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 구성의 원리라던가 방법이라던가 문제 배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옛날 기출이 필요 없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지문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출제하는 방법이나 하는 그런 원리들이 예전 기출인데도 지금 해도 이런 게 출제가 되지 하는 것들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출이라고 해서 절대로 소홀히 보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시로 18년도 시행되었던 구모에 STM 지문이 있었습니다. 주사 터널리 현미경 지문이고요. 평가원 기출 빡세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듣자마자 맞아 그거 라고 떠오르실 거예요.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요. 올해 24년 시행된 구모에서 블록체인 기술 지문도 보게 되면은 그 위아래 화살표 같이 연동되면서 따라가는 비례 지문 있죠? 그 지문 구성 원리가 똑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 기출이라고 해서 좀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내가 최근 기출 너무 빠삭해 하면 오히려 옛날 기출을 조금 더 보는 공부 방법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제 옛날 지문 보게 되면은 영역 복합 지문이 되게 긴 지문으로 출제될 때가 있어요. 2017, 18, 이때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이, 긴 지문이 최근에는 이제 뭘로 바뀌었나요? 가나 짧은 지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지문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때의 그 지문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생각보다 똑똑
떨어집니다. 예쁘게 싹 삽쳐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얘기 똑, 요 얘기 똑 해서 1, 2 마지막 문단은 지문 하나의 내용이고 가운데 3, 4, 5, 6이 또 하나의 내용이네 해서 내용이 잘 융합된 게 아니라 약간 똑똑 떨어지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지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최근으로 출제되면은 가나복합을 요렇게 1, 2, 3 아니면 4, 5, 6, 7 아니 1, 2, 8, 3, 4, 5, 6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서 그럴 때는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문의 형태는 달라도 출제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흡사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건덕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옛날 지문 보면은 소설극 복합 지문이 있어요. 그거는 좀 걸러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굳이 우리가 풀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3. 문학 독서 영역별 공부 방향 그리고 추천 기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킬러를 좀 배제하고 준킬러로 출제해라 이제 이런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지문 독해 난이도를 막 올리지는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읽는 것에 대한 난이도보다도 선택지에 대한 판단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요구하는 문제들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약간 내신형 문제야 약간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도 꽤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육모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지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렸던 선지 중에 양쪽 끝 그게 틀렸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란 말 살짝 들어가가지고 양쪽이 아니라 한쪽 끝이었죠. 근데 이게 사슬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지문의 구성이다 보니까 양쪽 끝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사고력, 세심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을 보시거나 아니면 사설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지문 독해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우도 왕왕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문을 읽었는데도 지문 독해 자체가 안 돼. 뭘 해낸 거야? 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낑낑거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오답을 만드는 원리를 가지고 좀 더 세심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선지들을 볼 때 이 눈에다가 불을 번쩍 켜시고 맞아 이렇게 수능에 올해도 출제가 될 수 있어 잘 생각하자 잘 기억하자 라고 마음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가지고 이제 독해를 훈련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제 항상 수능에 요즘 새 지문이 독서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문, 여기서부터 좀 보야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지금 육모 같은 경우에는 인문 지문의 가나복합 지문이 꽤 독해 난이도가 높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습니다. 윤리학 지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복습 꼼꼼하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제가 올려 띄워 놓을 거예요. 2021년 시행되었던 2022학년도 수능 해결의 변증법 지문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복습을 아마 하셨겠지만 꼭 수능 전에 다시 한번 볼 지문으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23년 시행됐던 작년 수능에요. 노자 지문도 꼭 한번 다시 복습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EBS 작품 거의 이제 공부가 되셨겠지만 이번에 부모 같은 경우에도 EBS 작품 진짜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EBS 작품 복습을 하면서 평가원 기출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고 선지를 판단하는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설 기출보다도 평가원 기출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설 저도 이제 수업하느라고 문제를 많이 보게 되면은 역시 평가원 못 따라오네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이 딱 출제하는 방향, 보기를 구성하는 방법, 선지의 패턴, 오답 패턴, 원리 그런 것들을 평가원 기출을 기준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사회 영역 출제 법 아니면 경제?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올해 육모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문에서 과도제적 경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행된 구모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부당 광고를 규제하는 역시 법의 유형에 가까운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모, 구모까지 좀 아울러 봤을 때 올해 수능도 경제 절대 안 나와! 이렇게까지는 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따져본다면은 경제보다는 법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70일 동안 공부의 비중을 경제 빵으로 해!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좀 법 지문들 위주로 좀 공부 비중을 잘 계획을 세우시
키우시는 게 조금 더 가능성 높은 공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최근이죠. 최근 3년 동안 제가 눈에 많이 보였던 거는 사회 지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는 경제 아니면 법이 출제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능 선생님들께서 경제법 이렇게 퐁당퐁당 나온다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작년, 작년 이렇게 지금 깨지고 있고요. 올해는 또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는 빼박 경제야. 수요, 공급, 뭐 기업, 계산, 회계 이렇게 빼박 경제야. 아니고 빼박 법이야. 이런 식으로 경제나 법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지문들보다 이게 사회 지문이긴 한데 이게 뭐야, 경제야 법이야 그 애매한 그런, 뭔가 얘를 경제 카테고리나 법 카테고리에 넣기도 애매한 지문들이 최근 들어서 3학년 뿐만 아니라 1, 2학년 학력평가 기출에서도 왕왕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능 앞둔 요 시점에서는 경제, 법 이렇게 또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기출 지문들을 조금 다시 선별을 하셔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22년 시행된 이중차분법 지문이 있어요. 그때도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리셨거든요. 걔도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경제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경제 지문의 특성이 뭔가 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러면서 적용하고 사고하고 풀어내야 되는 그런 훈련이 좀 수반되어야 하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 지문도 기출 지문도 공부해야 할 기출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출 분석 방법. 제가 앞에서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가원 기출 계속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사실 고3 친구들도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수능 코앞인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 싶은 질문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조금 영상으로 다시 담아보자면,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건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이 있습니다. 지문 분석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보들이 문단이나 문장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치를 잘 다시 확인하는 그런 눈을 좀 키우시는 게 좋겠고요. 구조도 그리는 거 저는 매우 추천드려요. 이 구조도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좀 견해가 다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모든 지문을 다 그리라는 게 아니야. 수능 80분 그 시험 때 그리라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구조도를 그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요약을 하잖아요. 요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문 전체를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 메타 언어를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요약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구조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다시 보면서 정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를 A, A-, A 다시 A 이런 식으로 말만 바꿔서 변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잘 확인하는 연습까지 충분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 분석을 하셔야겠죠. 보통 여러분들 맞았어, 틀렸어, 이거 왜 틀렸지? 해설지 보거나 지문 보면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확인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가자는 거야. 한 스텝 더 나가자는 거야. 어떻게 더 나갈 거냐? 이제 정오답을 볼 때에도 이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를 지문에 찾아. 그럼 지문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찾는 건 쉽지. 근데 지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행간을 가지고 추론해서 이게 이 정보가 맞다, 이게 이 정보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해설지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추론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구나, 이 내용이 요 정도까지 추론되어도 이게 철제가 될 수 있는구나, 요거는 사실 뭔가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면서 내 몸에 붙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요. 혹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 중에 딱 한 문장에 하나의 선지로 나오기보다는 1문단과 4문단의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의 선지로 구성할 때도 있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정보로 선지 구성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찾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거꾸로 이 선지는 여기 정보가 합쳐져 있네 라고 우리가 조금 더 그 훈련,
시간을 토대로 선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답 부분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오답 패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지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 바꿔치기, 아니면 단어 바꿔치기, 그 양끝 그런 것들처럼 단어 바꿔치기. 그다음 이번 구모에서 여러분들 틀렸던 꽤 많은 문제들은 비교 대상을 잘못 설정해 놓은 오답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선택지는 A와 B와 상관없는 C를 딱 갖다 넣은 다음에 A랑 C랑 비교하면 어떻게, 혹은 이 비교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함정 선지를 판 오답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지 분석을 하면서 확인하고,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수능 때 문제 풀 때 그런 패턴들 중에서 출제가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서랍에서 꺼내올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출제자의 위치, 수험자의 위치에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요구하는 거 뭐냐면은 출제자의 눈으로 이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지문 구성 어떻게 꼬아놨지? 왜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순서를 꼬아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꼬아놨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교수님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답지를 만들어내고 있지? 다시 한번 출제자, 교수님의 빙의해서 이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으로 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위에서 조감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는 것까지,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가장 중요한 것. 자, 첫 번째, 멘탈 관리. 여러분들 승리 중에 가장 제일은 정신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승리하면서 보통 까르까르 막 웃는데 얘들아, 정신승리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70일 매일매일 정신승리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고 바라죠. 요행과 행운을 바라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행운은 바라지 않을 때 찾아와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우직하게 공부할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고, 선생님의 수능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선생님은 이제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래서 수능 볼 때까지 국어는 항상 시간이 남는 과목이었어. 근데 수능날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저 땐 언어 영역이었는데 듣기 평가할 때 손이 막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샤프도 얼마나 몇 번을 떨어뜨렸는지 몰라. 기어이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난생 처음 언어를 찍었습니다. 수능 때.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찍은 거 다 맞았어. 내가 찍어서 내 수험 역사상에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는데 수능날 찍은 건 다 맞았어. 그 포텐이 수능날 터지더라니까. 정말 행운이죠. 그건 실력이 아니라 행운인데, 그게 제 수험 생활 내내 우직하게 노력했던 그 과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70일 동안 행운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겠지.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우직하게 노력한다면 수능날은 정말 필요한 어떤 나의 행운들이 찾아오겠지라고 믿으시고 70일 동안 우직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자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세요. 자책하는 건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공부에다 써야 될 에너지를 자책하면서 내가 내 에너지를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기 쉬운 그 상황이라는 건 선생님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이해해. 그래서 선생님 프로 자책러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이 나이를 먹도록 얼마나 매일매일 매순간 자책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책을 딱 하게 되면은 딱 약간 버튼을 딱 눌러. 아니야. 이래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마음이 막 너무 차오르서 이게 할 수 없을 때가 간혹 있거든.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약간 고삐 풀고 마음껏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찍 그날은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시고요. 그렇지 않은 날을 습관적으로 자책하기보다는 자책이 계속 들겠죠,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는 내내 어떻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가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 내가 순고 10몇 시간을 찍어도 어제 조금 더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시간이겠지만, 자책하면은 공부해야 될 써야 될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게 된다라고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와 동시에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자책하지 않는 거랑 변명하지 않는 거랑 약간 서로 모순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변명하는 건 여러분들 거짓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계속 찝찝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찝찝하면은 그 찝찝한 마음 가지고 역시 공부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내가 조금 친구랑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상의 어떤 이유로 잘 못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건설적으로 좀 토닥토닥 한 다음에 그럼 이 마이너스, 오늘 로스 났던 부분은 언제 좀 메꿀까? 라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서 새롭게 내일은 조금 더 나은 공부를 한 발 한 발 한 발 70일 동안 차근차근 차분하게 잘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지자는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70일 동안 열심히 정신 승리하면서 열심히 토닥토닥 하면서 매일매일 충실하고 충만하게 하루하루 잘 쌓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끝에서 수능날 최고점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모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매 지문과 모든 문제의 공통 영역 해설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부모가 너무 쉬워가지고 영상은 찍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영상 링크 밑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요. 혹시나 이제 복습하면서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서 공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1, 2학년 친구들, 저희 거 언제 달아줘요? 라면서 분명히 이제 좀 찾아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1, 2학년 친구들 것은 지문별로 조금 더 세세하게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지어볼게요. 파이팅! 고생 많으셨습니다.